안녕하십니까? 홍매도 TV입니다. 자, 좀 오래간만에 뵙게 됐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좀 나쁠 것 같은데, 또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종목별로 차별이 너무 심하죠. 일부 종목은 지금 너무 좋죠. 또, 안 가는 종목은 정말 하나도 안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시장은 어쨌거나 조금씩이라도 위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기보다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 맞지 않는 종목에 내가 투자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핵심에 벗어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핵심은 뭐, 이건 초등학생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핵심은 미국발 기술주 엔비디아 관련주, 그 다음에 저 PBR, 뭐 2차전지. 크게 압축하면 이 정도 섹터예요. 물론 여기에 파생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2차 전지 내에서도 소재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셀이 있고 셀이 배터리죠. 소재 뭐 양극재, 음극재 다 있지만 그거의 선택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옮겨 다니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보다는 요즘에는 약간 뭐 테스트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AI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뭐 HBM이나 이런 쪽으로만 좀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비중을. 같은 반도체라도. 저 PBR은 거의 좀 비슷하게 가는데 최근에 지주사는 죽고 은행주하고 증권주 뭐 이쪽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 시장 캐치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크게 낭패 볼 일은 없다.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시황을 조금, 오늘 10시, 11시군요. 11시에 빨리 좀 시작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시장에 아침 10시까지 딱 보면 그날 시장에 다 결정이 돼버려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오늘도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뭐 차이 있어봤자 위아래 약간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시황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흐름을 간단히 잡아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했지만, 우리 시장 별 볼 일 없죠, 사실은.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엊그제 미국이 폭락했을 때도, 우리 시장 그렇게 안 빠졌어요. 미국 시장이 200포인트 넘게 빠졌을 때도 10포인트 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왜 한국만 왜 이래? 이럴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미국 빠질 때 안 빠질 거니까.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 뭐 엔비디아가 어제 7% 올랐죠?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5% 올랐다 또 5% 떨어졌다 7% 올랐다 이러잖아. 아 그거보다 한국처럼 덜 반영되고 오를 때 덜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지는 게 낫지.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많은 건 참기 힘들어요 사실은. 어제도 보시면 우리 시장이 왜 이리 미국 시장이 급등해서 못 가냐. 이렇게 일부 종목만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엔비디아가 8% 올랐잖아요. TSMC가 5%. 그러니까 오늘 갈 게 뭐 있어요? 반도체밖에 할 게 없잖아, 오늘. AI 반도체밖에. 뭐, 오라클 이런 거 있지만, 오라클은 미국에서 시가총액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물론 뭐, 오라클이 상승을 했으니까,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했을 거예요. 안 봐도, 안 봐도. 그러면 한국 증시에 올라갈 종목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반도체하고, 뭐 클라우드, 뭐 이런 쪽, 같이 뭐 연계가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만의 이슈가 뭐가 있냐면, 밸류 프로그램이 오늘 또 이제 회의가 있고 그렇잖아요. 킥오프 한다고 그랬고. 이 밸류어 프로그램은 제가 그랬죠. 어, 짧게 보지 마라. 이게 KB금융 차트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은행주가 지긋지긋하게 안 가는 은행주인데 5만 원부터 지금 7만 8천 원까지. 그런데도 PBR이 몇이다? 0.5가 안 돼요. 0.5배가. 그래 0.5라고 쳐도 여기에서 0.7배만 가도 0.7만 가도 뭐 시중은행 뭐 이름 고사하고 0.7배만 가도 5, 4, 20. 앞으로 40% 정도의 추가 상승력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6% 정도 상승을 하는데,
6.8%나 상승했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가 상승하니까 뭐 증권주도 미래에셋 같은 거 이런 것도 상승을 했고요. NH투자 증권도 제가 이런 건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저 PBR 관련 종목은 빠지면 빠질 때마다 얘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은행주하고 좀 틀리게 움직이는데 어쨌거나 얘도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지자리 잡고 올라가는 여기. 자, 매수 타이밍이네요. 어쨌거나 뭐 나쁘지 않은 매수 타이밍이네, 이 정도면. 근데 얘는 이제 실적보다는 배당이 좀 낮으니까 얘보다는 NH투자증권 이런 쪽을 좀 보시면 대신이나 NH가 오늘 자사주 자사주 소각인가요? 500억? 그런 얘기 나왔었죠. 6% 정도 상승했죠. 자, 같은 증권주라도 틀리죠? 음. 아까 미래에셋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얘는 틀리다. 그래서 은행, 증권, 아직 저평가 영역이다. 증권주는 뭐 0.7이 아니고 0.9배 뭐 이 정도까지 충분히 PBR 밴드로 1배까지 봐도 되는 거고요. 은행주 중에 조금 시중은행 중에 좀 못 가는 게 KB금융에 비해서 못 가는 게 하나금융지주인데 음, 오히려 얘가 더 저평가 영역이죠. 지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게. 음, 오늘도 2%밖에 안 올랐는데 자 KB금융하고 조금 틀리네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았는데 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이 왔는데 KB는 여기서 이렇게 치고 갔거든요. 근데 어차피 은행주 특성상 얘는 KB금융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리딩뱅크를. 얘는 0.4 초반이에요. 얘도. KB는 0.5까지 오늘 주가가 상승해서 넘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금융이 좀 더 상승의 여지가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볼 것도 없지. 왜냐면 정부 투자기관이니까. 그 다음에 저 PBR은 저 삼성생명 보험주 같은 거 대표적인 거 보시면 오늘 또 다시 10만 원 빠지는 것 같더라도 또 올라가요. 오늘 또 3% 상승, 10만 원 위에. 분명히 10만 원 위에서 안 차갈 거다. 이 상승폭을 보세요. 6만 원부터 10만 원. 66은 36. 60% 정도 올랐어, 이 대형주가. 60%. 하는 상가 동안에 60% 올랐다. 조정은 찔끔 받죠.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조정을 받지만 추가적으로 더 간다. 얘 공모가가 11만 원인가 그렇죠. 공모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몇 종목만 밸류업 종목 봤는데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 자,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못 가죠. 당연히 덩치도 있고 조금 요새 저 실적이라든가 뭐 HBM 이런 쪽에 좀 소외돼 있고 그래서 못 가는 건 맞고. 삼성전자는 투자의 가치로서는 좀 매력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주관으로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움직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강한 하방 경제, 그 다음에 더 빠질 자리가 없다. 뭐 그러니까 큰 수익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고 기간 투자를 하시는 분, 또 길게, 그런 분들은 지금 투자하기 나쁜 자리는 아니다.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하이닉스는, 너무 이제 부침이 심하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5% 빠지는 거, 하루에 5%, 10% 빠진다고 그래서, 이제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불안한 거지. 예,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그랬죠. 좀 배팅을 좋아하시는 분은 반도체 배팅 해라. 뭐 이런 한미 반도체도 10만 원 넘었죠. 근데 자르고 들어가고 이런 걸 잘해야 된다. 솔직한 얘기로. 어, 어. 그렇지 않으면 하루 등락폭이 너무 크다.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는 맞는데 위아래 부침이 여러분 차트를 보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IS신이 한미 반도체니 얼마나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거? KB 금융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종목도 있는데 뭘라고 굳이 막 급등 막 이렇게 하는 반도체를 투자하냐. 주도주라도 같은 주도주라도
이렇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KB금융처럼 쭉쭉쭉쭉쭉 이렇게 상승하는 게 좋잖아요. 변동성도 덜하고. 그래서 저는 투자에 좀 자신 없는 분들은 밸류업 종목이 조정받으면 그쪽에 들어가는 게 좀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KB금융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하나금융주식은 여기서 놀고 있잖아. 얘는 여기서 놀고 있고. 이걸 언제든지 따라갈 정도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최근에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좀 전고체 쪽으로 변하고 있는데, 자, 얘네가 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야, 삼성 SDI가 일주일 동안에 25% 올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얘들이 요새는 시장의 주도주예요. 어, 그리고 예전에 강세했던 에코프로라든가, 어제는 좀 올랐지만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라든가, LNF 또 반 상승 전환이네. 이런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같은 2차 전지에 투자하더라도 조금 내 비중을 그 안에서 좀 조정할 수는 있다는 거죠. 과거에 잘 나가던 종목을 좀 빼서 다른 반도체로 가는 건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2차 전지를 팔아서 반도체로 간다? 저는 이거 어리석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2차 전지 내에서도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약간 셀이나 전고체 이런 쪽이 더 잘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실어주는 게 맞죠. 2차 전지 팔아서 반도체 가고 2차 전지 팔아서 은행주 사고 이건 아니더라도 2차 전지 뭐 양극재를 팔아서 셀을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전해액을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투자 유도리는 있어야죠. 음. 같은 섹터 내에서. 음. 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자동차나 이런 건 좀 쉬어가는 겁니다. 쉬어가고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한 축인데, 전 중립으로 봐요, 아직은. 예. 자동차는 작년에 너무 땡겼고, 1분기 실적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 정도 보시고요. 만약에 이 자동차주가 또 가려면 다른 종목이 죽어야 돼요. 자동차 가려면. 이 자동차도 끌고 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품주까지 다 끌고 간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중립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주간마다 좀 보셔야 될 게, 이런 걸 좀 보세요. 뭐냐면, 큰 손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가, 이런 걸 좀 보세요. 물론 1년 단위로는 보지, 이건 2024년도니까, 큰 그림을 보실 때는, 자, 2024년도에는 누가 샀나, 어떤 종목을 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단기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1년 단위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제가 이제 오늘 날짜로, 정리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상위에 있고 자동차, 하이닉스, 밸류업 이런 종목이 여전히 2024년도 외국인, 이게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매수 상위에 있다는 얘기는 얘네가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라고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파는 종목은 주도주는 아닌데 이제 바뀌는 종목이 있죠. 좀 삼성 SDI 같은 좀 바뀌고 있죠. 올해는 가장 많이 팔아서 지금까지는 약세인데 이런 걸 주관으로 좀 보시면 돼요. 일단은 큰 흐름상으로 외국인이 이런 종목을 산다. 기관은 이런 종목을 산다. 근데 여기 딱 겹치잖아. 뭐가 겹쳐요? 저 PBR 밸류업이 겹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강세예요, 걔네가. 신한지주라든가 하나금융지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강세잖아요. 그죠? 자, 2차 전지는 왜 못 갈까요? 외국인이 안 사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기관은 잘 사고 있는데. 그러면 주관으로 좀 보세요, 주관으로. 자, 이건 이번 주 뱀입니다. 3월 12일까지, 어제까지. 주관이 오히려 더 여러분이 투자할 때는 참고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올해는 가장 많이 샀지만 주관으로 팔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올해 물론 외국인이 많이 사서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주관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다. 네이버도 좋지 않다. 자, LG화학도 외국인이 팔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별로 주가 흐름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삼성 SDI도 팔고는 있지만 주간에 다른 기관이 보세요. 삼성 SDI를 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삼성 SDI를 보시면, 음, 외국인이 400억 정도 팔았죠. 팔았지만, 대신 기관이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을 사줬기 때문에 강세를 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9천억을 팔았는데, 그거보다 세게 사줬으면 되는데, 안 사줬잖아. 9천억을 팔았는데, 기관이 2천억밖에 안 사줬어. 삼성전자는 약세지, 그러니까. 그죠? 자, 나머지도 봅시다. 그 나머지는 은행주 같은 건 보세요.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기관이 또 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볼까?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주고 기관도 밑에 안 보기,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밑으로 가면 사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여전히 주도주는 뭐다? 음. 올 1년간으로 봐도 그렇고, 일주일간 봐도 그렇고, 외국인은 아직도 저 PBR과 이건 뭐, 하이닉스,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을 놓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좀 셀 쪽에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 보시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설사 주간에 기관이 그 이상 사주고 있으면 주가는 안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빨간불이지. 이게 대표적인 이게 네이버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외국인도 팔고 있는데 기관이 팔고 있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개인이 제일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조금 모멘텀이 없는 거죠. 당분간.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 정도는. 자, 그 다음에, 공매도도 좀 봐드릴게요. 공매도.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자, 공매도 금지 후에 증가된 종목. 보실 사람만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안 보이더래. 공매도 금지 후 코스닥 증가 상위.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오늘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가하고 공매도 관련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토론을 한다고 그러죠. 좋은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거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감소된 종목 상위다. 어, 어,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런 거는. 왜, 지금은 얘들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자, 잔고도 한번 보시고요. 공매도 잔고. 이건 어제 날짜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어제 날짜로. 아직도 2차전지 공매도는 줄고 있지 않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에코프로 BM은 요지부동이다. 공매도가 전혀 상관을 않고 있어요. 아직도. 꿋꿋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감소를 했어요. 포스코 퓨체막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포지션에 짱 극단적인 상위가 뭐냐면 양극재예요. 2차전지 양극재. 포스코 퓨체 1조, 에코프로 PM 1조 2천억, 에코프로 8천억. 이게 세 종목이 3조 원이 넘어요. 나머지 이제 별 볼일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좀 뉴스 보고 마칠 거예요. 아이고, 18분이나 됐네. 주요 뉴스만 좀 봅시다. 카카오 얘기네요. 보니까 카카오가, 주가가 지금 5만원대로 뭐는데, 뭐 전 직원한테 200조씩 스톡 옵션 준다고. 어우, 1000만원이죠? 200조면 1000만원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는 말 그대로, 피똥 싸고 있는데, 직원들만, 그리고 경영진만 꿀 빨고 있는 거 아니냐. 몰랐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홍콩 ELS 6조 원 손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보상해주는 가이드라인. 그래서 최소 20%부터 최대 60%, 아니 100%까지 보상해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설명 의무를 제대로 했냐. 투자자가 뭐 80대 이상 고령자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20%, 많게는 100%까지. 뭐 일례로 뭐 80대 넘은 노인이 저축하러 왔는데 은행 직원이 꼬셔가지고 홍콩 이해돼서 이거 안전하면서 수익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았다.
뭐 이런 건 100%죠. 뭐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조 원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ELS라는 게 한 토막만 안 나면 지수가 웬만하면 수익이, 손실이 안 나는 건데, 진짜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에. 그래서 손실이 확정됐어요. 6조 원이 넘습니다. 은행들한테 이게 이제 저 판매사가 주로 은행이 많잖아요. 근데 은행이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왜? 이미 다 반영을 했다. 얻다? 네. 대손 충당금이 이미 반영을 했다는 거죠. 왜? 은행 수익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저 PBR 밸류업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악재보다도 더 센 호재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전래 AI, 오라클 20% 상승했다는 얘기, 미국에서. 배우 이정재가 투자한, 뭐죠? 레몽레인, 이틀째 상한가. 자, 이런 종목은 투자 불가니까요. 뭐, 그야말로 테마죠. 저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 PBR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짜 안 끝났습니다. 시작은 했죠. 주가가 60% 올랐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시중은행 같은 0.7, 지방은행 같은 0.5, PBR, 이 정도까지만 올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한 40%, 50%가 또 남아있다, 은행주가. 보험주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안 끝났다. 그래요. 뭐, 이정재 이틀 만에 48억, 뭐, 얘가 뭐 48억에, 뭐, 사- 그거예요. 뭐, 돈 한 1000억 있는 사람이 1048억 있나, 950억 있나,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큰 차이가 있지만, 별 차이 없을 거다. 이런 거 의미 없는 뉴스다. 홍콩 ELS 얘기했고요. 예. 비트코인은 진짜 너무하는 것 같고, 진짜 이게 뭐냐.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 같은 거 쳐다도 안 봅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시황, 그 다음에 나스닥,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지는 건 아무 문제 안 되고요. 자, 내일이 옵션 만기인데,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한데, 그동안 많이 샀죠. 선물 누적도 많고. 근데 누적이 많다고 해서 내일 다 청산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강하다고 느끼면, 롤오버라고 다음 회차로 사고팔고해서 넘깁니다. 2월에서. 그래서 외국의 매수 포지션이 많으니까 아우 내일 다 매도 나올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 전망이 좋으면 다 롤오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뭐 시장 미국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좀 섭섭하다. 왜? 뭐 오른 종목이나 빠지는 종목이나 비슷하고 소외되는 종목은 여전히 소외되고 체감적으로 못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잘 시장의 핵심에 벗어나지만 않는다 그러면 요즘 같은 장세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세고 좋은 장세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황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